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아주 좋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엄마인데 자기는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할 거는 다 했으니 힘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단을 맞춰주며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취하게 해서 먼저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네요. 많이 드세요. 부자 사이가 보기 좋네.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치 여보? 그럼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잖아. 내가 여자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아, 기분 좋다. 마시자 마셔. 아버지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새엄마를 뒤에서 안아버렸습니다. 미선씨, 저 미선씨 좋아해요. 아버지 여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선씨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자제가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좋지 않으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스킨십해도 가만히 받아주던 게 미선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져 봐요. 어차피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늙은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요? 미선씨, 미선씨같이 예쁜 사람이 왜 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이에요?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 것도 못해줄걸요? 저는 손으로 새엄마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약간의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고 새엄마에게 키스를 했어요. 새엄마도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엄마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남자는 다르네.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새엄마랑은 아버지 모르게 은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 터치하고 키스를 했고 식탁 밑으로 새엄마도 발장난을 치고 즐기더군요.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늦게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즐겼어요. 저는 새엄마랑 뜨거운 밤을 지내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게 의도해서 녹음을 했어요. 미선씨,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은 무슨? 돈 많으니까 붙은 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를 사랑하겠어? 아버지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요? 말해 뭐해. 당연히 우리 정태지. 너무 좋아, 정태야. 내가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새엄마랑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녹음해놓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제대로 된 폭탄을 안겨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새엄마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독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위해 함께 살면서 숨막히는 그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오니 아주 예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한다고 워크숍을 가는데 저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날이 왔어요.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평숙한 민박집 하나 예약해서 방 2개에 남자 여자 들어가면 딱 괜찮은 인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되는 인원이 워크숍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라서 회사에서도 힘든데 워크숍 가면 잔심부름뿐 아니라 모든 걸 제가 거의 담당해야 될 게 뻔해서 벌써 고생길이 열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 상사들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해야 되니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 즐겁게 놀다 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아시는 분이 운수업을 하셔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워크숍 장소로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버스에 한가득 있던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윗사람들은 아주 편히 자기 짐도 하나 안 들고 숙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밑에 직원들은 낑낑대며 짐들을 옮겼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짐이 아주 많아서 옮기느라 벌써 짐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 그래도 놀러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민박집 자체도 시골스러운 분위기에 적합고 조용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홀로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술판을 벌렸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신나서 술판을 벌리더라고요. 물론 윗사람들만 아주 신이 났죠. 밑에 직원들은 와, 벌써부터 포 마신다고?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사가지고 온 재료들로 간단하게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저쪽 방에 계속 상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첫날 마시려고 준비한 술을 모두 먹었어요. 진짜 이날만을 위해 작정한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뭐야, 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현아, 뭐하냐? 술 사와야지. 네? 아, 네, 제가 얼른 가서 사오겠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인다고 저녁에 먹을 술만 일단 사왔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다 먹어가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막내의 서러움이죠 뭐. 저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슈퍼는 어디쯤 있어요? 요 앞쪽으로 쭉 걸어서 가면 되는데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나올 텐데 여기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한번 가봐야죠 뭐.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가. 어차피 나도 내일 창거리 사러 슈퍼 가야 되니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주머니는 후레쉬 2개를 들고 나오셔서 저랑 함께 슈퍼를 가주셨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금방 날이 어두워져서 혼자 왔으면 무서울 뻔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각은 올해 몇 살인가? 저 올해 27입니다.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저런, 그럼 밤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놀러온 총각들 외로움 요래 달래줬는데 자네도 생각 있으면 내 방으로 건너와. 나 못 잊어서 민박집 놀러오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네.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우선 웃겼어요.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금방 슈퍼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방 어딘지 알지? 실컷 누고 건너와. 네, 들어가세요. 저는 저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환장을 했는지 술 사온 저를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또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다들 뻗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바깥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조용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술도 좀 깨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봤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주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왔어? 저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들어와봐. 저는 아주머니 말에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외롭지? 어때? 내가 외로움 좀 풀어줄까? 어떡해요? 나한테 맡겨. 아주머니는 아주 섹시한 웃음을 짓고는 저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저를 뜨겁게 해줬어요. 아주머니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못 잊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손짓과 몸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 오고 싶으면 또 와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다시 저희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숙취에 괴로워했고 여직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아주머니께서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해장을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로 나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즐길 거리를 즐겼어요. 다시 저녁쯤 들어와서 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또 다들 술을 마셨고 첫날보다 다들 빨리 취해서 껐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술병을 내려놓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켜져 있던 아주머니 방문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잠이 들었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는 저희 과장님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한참을 둘의 소리를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남인데 어쩌다 아주머니에게 걸린 건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갈 준비를 하는데 과장님 얼굴을 차마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의 눈은 아주머니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혼자서라도 또 놀러 오겠네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잘들 가라며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잘 가라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한 자존심, 질투심 그런 게 느껴졌어요.
분명 그 전날에는 나랑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과장님이랑도 그러다니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랑 함께했던 그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놀러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할까요? 벌써 워크숍을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직 민박집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